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를 접견을 하고 나와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또 어제 오늘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네. 야당이 정권을 흔들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여당조차도 흔들어대는 과정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그것을 버틸 수가 없었다. 오죽했으면 계엄했겠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죽어야 대통령이 살겠다 혹은 뭐 나만 있고 대통령이 풀어주면 안 되니 거기까지는 순수 애정 드라마라고 볼 수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 한동훈이 배신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을 잡으려고 계엄을 한 거죠. 한동훈 체포설. 제가 알기로 윤 전 대통령에 정말 친했던 법대 친구들은 윤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당신이 대통령이 있을 때 김건희 여사 집어넣어라. 그게 가장 김건희 여사를 위한 길이고 당신을 위한 길이다. 자, 근데 요 얘기를 좀 또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의원님. 네. 그 심평 변호사가 네.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를 그 면회를 접견을 하고 나와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또 어제 오늘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밖으로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이 조금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자,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는 어제 쭉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 어제 밤 인터뷰 내용을 쭉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윤석열 체제를 뒤엎고 자기가 실권을 차지하겠다는 목적하에 쿠데타를 기획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한동훈에게서 연유된 것이다. 라는 게 김 여사나 심평 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죽했으면 계엄령을 윤 전 대통령이 했겠느냐. 네. 그러니까 야당 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당이 정권을 흔들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여당조차도 흔들어대는 과정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그것을 버틸 수가 없었다.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느냐. 더 이상 방법이 없었었다. 뭐 이렇게 네.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을 잡으려고 계엄을 한 거죠. 한동훈 체포설.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그동안에 보여줬던 김건희 여사의 굉장히 위법적인 행위들을 옆에서 지켜본,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패턴과 행실을 잘 아는, 누구보다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보기에도 지금 현재처럼 대통령실을 운영하고 대통령이 행동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비대위원장이라도 돼서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나대는 것을 좀 막아보겠다. 네. 라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랬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넘버 2 경쟁이죠. 김건희 대 한동훈이 완전히 적대적 그 갈등 관계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일 그 사이에 친했던 두 사람이 사이가 확 틀어졌다라고 그렇죠. 보여지고요. 굉장히 좋았던 사이였는데. 예, 탁 틀어졌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남편이 술 먹고 있을 때 전화 연락이 안 되면 한동훈을 찾으면 그렇죠. 됐거든요. 예. 어디 있다는 게 예. 파악이 됐는데. 그리고 서로 연락을 하면서 네. 남편에 대해서 뭐 설득할 일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서로 상의하면서 설득하고. 민원 관계도 해결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더 많은 권한을 가졌는데 저는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에 정말 친했던
법대 친구들은 사실은 윤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당신이 대통령이 있을 때 김건희 여사 집어넣어라. 그게 가장 김건희 여사를 위한 길이고 당신을 위한 길이다. 사실 그런 거죠. 지금 처음에는 지금 내가 죽어야 뭐 대통령이 살겠다. 혹은 뭐 나만 있고 대통령 풀어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거기까지는 순수 애정 드라마라고 볼 수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 한동훈이 배신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진정한 반성이라면 오히려 차라리 한동훈 대표가 브레이크했을 때 그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 그런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요라고 하는 것을 직접 죽으란 뜻이 아니고 그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김건희 여사한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야말로 조용한 내조를 하는 죽은 듯이 그림자 내조를 해왔다면 지금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저 한동훈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관계 설정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락가락 한다고 봐요. 처음에 검찰 출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예측을 많이 하게 했는데 좀 변호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변호 논리하고 김 여사 변호 논리가 따로 노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뜨거라 싶어서 김 여사가 가장 중요하게 그래도 나의 태양은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고요. 제일 불만은 심평 변호사가 변접을 통해서 50분간 단독 인터뷰를 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좀 그 심평이라는 사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부적절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다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2022년 1월쯤인가 2월 초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저하고 한둘 국회 반장급들 기자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워낙 안 좋은 일들이 많았고 대국민 사과를 뭐 하니 많이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시중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사실 저도 그렇고 옆에 있는 기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소록도로 갔으면 좋겠다. 네, 뭐 그 얘기도 있었다. 제가 그렇게 설마 소록도까지를 보냈겠습니까만은. 그 소록도에서 계속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대선 때까지 소록도에서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그냥 정말로 소록도로 그냥 가라. 그래서 소록도에서 그냥 봉사활동을 계속 그냥 하고 자연스럽게 언론에서 그게 포착이 되면 자연스럽게 포착되는 것이지 그거를 릴리스를 하는 소록도 활동이 아니라 릴리스를 당하는 소록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이 말씀 드렸는지 내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제가 박은순 시장 그 선대위 상황실장 할 때 끝까지 부인을 노출시키지 마라. 제가 그걸 했거든요. 그럼 노출시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투표하는 날도 같이 들어가지 못하게 할까 했는데 그거는 너무 심하다. 마지막에 노출시켰죠. 예. 그리고 딱 노출되는 선거하는 날 이제 국민의힘에서 뒤집어진 거죠. 왜요? 부인의 이미지가 박은순 서민시장의 이미지와 너무 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이미지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박은순 시장의 부인의 이미지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박은순 시장의 부인은 언론 노출을 내가 막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측을 하나 여쭤볼게요. 자, 오늘까지 일단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갑자기 예측을 하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인데요. 자, 결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많은 어제 보니까 그 우리 각경택 의원인가 그 국민의힘의 그 어제 정치다 예 정치다에 나온 분은 박경택 의원은 그 형이고요. 아 곽규택이요. 규택 아 경택이하고 친구고 내가 참 그렇지 규택이 왜 그러세요 오늘 진짜. 아니 내 나이 돼봐. 죄송합니다. 어쨌든 한 글자 두 글자 맞췄잖아. 박경택은 친구 만든 예. 감독이고요. 그러니까요. 그 동생이 곽규택. 아니 걔가 내 친구라니까. 예. 내가 그걸 몰라요. 근데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알았어. 규택이가 네. 경택이 동생인 줄을. 그걸 모르셨어요? 네, 몰랐어요. 예. 예. 그냥 저 새끼 웃기는 놈이네. 막 그렇게 하면 생각하다가 경택이 동생이야. 예. 이제 어제 옛날에 경택이하고 술도 먹었는데 이제 네. 아예 형님 이렇게 됐는데 예. 그분이 어제 결선 투표를 가지 않을까. 누구도 50% 이상 받지 못할 거다. 결선 간다. 예. 네. 결선 투표가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결선 투표를 가봤자 가봤자. 문수 아니면 장머시기 후보. 장모시기가 뭡니까? 장동혁 후보 이름 있습니다. 예. 그분도. 왜 그러세요 오늘 진짜. 장동혁 이럴 후보. 거예요. 내 나이 돼봐. 장모시기라고 했다고 예, 이럴 예, 겁니다.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예, 그래. 그래서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두 사람의 네. 결선 투표가 될 가능성. 사실 결선 투표는 1, 2위 간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이제 그런 가능성이 많고 저는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중요하게 보는 게 전한길 씨가 네. 김문수 후보 앞에 나타났다는 거. 처음에는 장동혁을 외치다가 다시 김문수 후보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전한길 TV에 와서 우리 구독자들이 보니까 뭐 80% 90%가 장동혁이라 하되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갔다는 것이 제가 여기서 물어봤어요. 예, 하고 갔다는 것이 깨름직해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장동혁이 될 것 같으니 장동혁이 안 되네. 그런 것을 반증한다. 네. 그래서 좀 저는 그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선 투표 없이 김문수의 완승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김문수가 지난번에 답을 잘했어요. 안철수 후보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잖아요. 뭐 전한길 강사가 김문수 후보한테 장동혁을 된다 했더니 어쨌든 이런 질문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답을 너무 잘했어요. 무슨 답을 했는데요? 전한길 욕 안 하면서 이건 다 내가 될 것이다. 이런 형태의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베스트한 능구름이식 아전인수격 답변을 잘했다고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난 크다고 봅니다. 대세가 거의 그 김문수와 장동혁 대결에서 장동혁이 쫓아오는 것처럼 보였으나 마지막에는 이 당은 TK다. 충청도 발음이 싫어. 충청도 발음이 싫어. 네. 결국에는 문수 발음이 귀에 꽂혀. 그게 있다고 봐요. 그거 정말 그리고 아직도 TK에 오랜 연세가 드신 당원분들이 아직까지 장동혁 후보의 이름을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번에 보면은 박찬대하고 정청래 대통령이 박찬대라 하더라도 박찬대는 아직 덜 익었어. 이런 당원들의 그 예측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직 이 당이 바로 장동혁한테 갈 그런 당은 아니야. 당원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적으로는 안철수나 조경태 이 두 분은 결정적인 장애가 있어요. 장애 요인이 있다고. 당원들이 볼 때. 원래 이 당이 니의 본당이 아니잖아. 조경태는 민주당에 왔고 그다음에 안철수도 민주당 거쳐서 국민의당에서 왔잖아.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소위 근본 회기적 심리가 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러면 그 얘기도 타격이 좀 있지 않겠냐는 그런 평가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표들이 그 영향력이 특히 조경태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데 네. 조경태 후보의 득표율이 사실 조경태 후보의 본인에 대한 역량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꾸 외부에서 평가는 그게 한동훈의 영향력에 그거 한동훈의 네, 영향력이 그래서 그것밖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페이크를 쓰잖아요. 말하자면 조경태만 엄청나게 지지했다가 조경태가 꼴찌하면은 자기가 창피하니까. 근데 조경태가 계속 매달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자기가 뭐 한동훈 대표 매달리스트도 입장에서는 아닌데 왜 매달?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죠. 그러니까 예. 좀 약간 좀 떨어지고 싶은데 계속 매달리고 이러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잘못 본 거예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조경태 후보가 1등이라고. 네. 예. 그걸 그 룰하고 잘못 본 거죠. 착시를 한 예. 거죠. 그런데 룰을 제대로 당내 보고 나와야 룰은 되는데 80%는 완전히 바뀌는 룰을 보고 부분이에요. 나와야 되는데 예. 룰을 안 보고 나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조경태 후보가 이과 출신이거든. 토목공학을 전공해갖고 원래 검사 출신이어야 돼요. 그 소설을 쓸 줄 알아야 돼. 문과 출신이어야 되는데 토목공학을 한 거야. 민주당에서 잘못 예. 넘어오신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안철수는 또 이과 아니야. 의대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룰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 바꿔줘.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은 문과 아니면 안 돼. 소설을 쓸 줄 알아야 된다. 맞아요. 룰을 안 바꿔주는데 예. 계속 룰 바꿔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후보는 등록하고 있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강냉이 여러분들, 우리 강냉 선생님들 좋아요가 너무 부족합니다. 빨리 눌러주세요. 빨리 눌러주세요. 어차피 저는 감사합니다. 안 봅니다. 아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나가신다고 지금 너무 하신 거 네. 아닙니까 지금?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직 할 게 되게 많았는데 그냥 도망가실래요 지금? 네. 구윤출까지 오지 않기 위해서 네, 제가 애를 썼습니다. 구윤출이 오면은 뭐 E가 어떻다, P가 어떻다 막 복잡한 얘기가 나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